그 고기의 등급은 어떻게 내려져요? 고기의 등급은 거의 마블링이라고 봐야죠, 우리나라에서는. 저 마블링에 대해서도 막 우리 영상에서 막 얘기를 아직은 안 했는데, 마블링이 툭 하면 논란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뭐 국민 건강에 안 좋은 이런 마블링 위주의 등급제를 없애야 한다, 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까도 제가 다양성과 취향을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지만 마블링도 취향이고 다양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하지만 제가 장사를 해보면 압도적으로 마블링이 있는 고기를 선호해요, 우리나라에선. 1992년에 이제 그 등급제가 처음 나왔는데, 이게 말이 많아요, 사실. 그게 역사를 보면은 맨 처음에 미국에서 시작했고, 그걸 베껴서 일본이 한 다음에 또 그걸 베껴가지고 한국이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을 보면 일본 거 베낀 거 아니냐, 아무 기준도 없이 일본 거 베낀 거다, 예. 이렇게 보는 시야가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사실 그 등급제가 나타나기 이전부터 마블링을 선호했어요. 예. 왜냐면은 제가 그때 뭐 학생이고 뭐 고기에 대해서 뭐 그렇게 많이 알진 않았지만, 우리 회사에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들도 계시고 얘기를 들어보면은 옛날부터 마블링이 있는 걸 선호했대요, 알게 모르게. 근데 그걸 등급이라는 이름으로 공식화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블링이 중요시 되는 건 당연하죠. 그렇게 해서 압도적인 국민들의 취향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서 이제 요새 뭐 마블링의 건강 논란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제가 항상 드는 생각은, 그 마블링 높은 고기를 먹어서 탈날 정도로 사람들이 그렇게 부자인가? 네. 얼마나 많이 먹길래? 네, 얼마나 많이 먹을 수 있길래 그런 얘기를 하나? 하는 의문은 항상 들어요. 소고기 뭐 가끔 먹는 거 아니에요, 사실? 한 번 먹을 때 엄청 맛있게 먹는 게, 원하는 거 먹는 게 그게 낫겠다. 네. 그리고 사실 취향을 제가 또 강조를 했지만, 지방이 별로 없는 걸 선호하는 분도 분명히 있어요. 예. 직접 손님 그렇게 상대를 해본 적도 있고, 그리고 특히 약간 다이어트 이렇게 위주로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분들은 그 지방이 별로 없는 부위를 사드셔도 되고, 그분들은 싸게 먹을 수 있겠네요. 그분들은 싸게 먹는 거죠. 제가 그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와인이라든가 위스키라든가 보면은 알코올 도수가 높은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구분되는 지도를 제가 본 적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취향이, 위스키도 그렇잖아요, 비싸다고 해서 무조건 맛있지 않잖아요. 비싸면 맛있을 확률이 높지만, 비싸면 맛있을 확률이 높긴 하지만 무조건 내 입맛에 맞진 않잖아요. 그렇죠. 저 고기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 사람들이 꼭 굳이 그걸 일렬로 세워야 되는지 모르겠네 하는 생각은 있어요. 그 소고기는 길게 말했으니까 돼지고기는 짧게. 돼지고기 짧게? 예, 짧게 한번 해주시죠. 영상 광고 해도 됩니까? 제 영상? 제 영상에 있습니다. 돼지고기 정답. 부위별 서열 딱 이렇게 해놨는데, 그걸로 대체하시죠. 예. 돼지고기는 고든성기의 고기연구소에서 서열 한번 보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대략적인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뭐 많은 업계가 뭐 요즘 우리나라도 이제 좀 주머니가 좀 두둑해져서 취향의 발전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말씀하신 대로 위스키에 대한 관심도 늘어났고, 고기도 좀 앞으로 점점 그렇게 취향이 반영이 많이 되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농장에서 칡소라고 있거든요. 품종이 한우긴 하지만 약간 다른 품종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키우고 있고, 사실 지금 당장은 돈이 안 돼서 도태시키려고도 했는데 아버지를 제발 이거는 끌고 갑시다 해가지고 가고 있는 거 있는데, 그리고 뭐 돼지 같은 경우에도 뭐 버크셔케이라든가 스페인에서는 이베리코라는 게 한때 엄청 유행을 했었고, 그런 식으로 약간 다양한 취향, 이거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무조건 가격이 이게 지배하는 세상에 그게 아니라, 솔직히 저는 이 가격 싸움만 하는 우리 업계가 치킨 게임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경쟁이 너무 치열해가지고 마진이, 야 이거 가지고 도대체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이걸 걱정을 할 정도로 약간 그냥 신선육은 그냥 가격 게임만 해버리니까 이거는 좀 업계 전체적으로 좀 약간 탈피를 해야 될 시점이 오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싼 거를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것도 당연히 있고, 그래서 공장식 축산 뭐 이렇게 논란이 나올 때마다 하는 말이 있는데, 공장식 축산을 반대해서 그 유기농 축산 뭐 이런 것만 자연주의. 한다, 뭐 방목만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부분들 주장대로 하면은 고깃값이 엄청나게 올라야지 맞거든요. 뭔가 뭐 타도해야 할 뭔가 부정한 것,
막 이런 식으로 매도를 많이 하는 그런 영상을 많이 봤는데 나 그런 거 볼 때마다 되게 좀 기분이 언짢아요 사실. 왜냐면은 그 공장식 축산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나마 이런 가격에 고기를 사 먹을 수 있는 거고, 그 사람들 말대로 뭐 자연주의라든가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면 정말 상류층만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세상이 올 거거든요. 그런 건 좀 너무 좀 심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협소하게 봤을 때는 분명히 그 부분에 부정적인 면도 있고 그렇긴 하겠지만, 이걸 넓게 봤을 때는 그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이런 긍정적인 면도 있고,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봤으면 하는데 항상 문제 삼을 때는 요렇게 봐서 부정적인 것만 확 띄우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저는 좀 아쉬워요. 그런 것들이 막 계속 부각이 될 때마다.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근데? 좀 편하네요, 오늘 좀. 네, 아니, 지금 맥락이 네. 그냥 어떤 앞으로는 네. 이제 취향이 더 강조되는 네. 사회가 될 것이다 했는데 갑자기 네. 자연주의 충들아, 너는 안 돼. 갑자기 자연주의 충들 이건 아니에요. 네. 뭐 어쨌거나 하고 싶은 네. 말씀이셨으니까 하고 싶은 말씀이니까 시원하게 네. 한번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떤 정육업자 이야기도 네. 나눠봤고요. 이 직업에 대해서 또 자부심도 있으시고, 그럼요. 네. 앞으로는 이 직업을 더 당당하게 네. 누가 이제 감히 이렇게 무시하지 못하는 네. 어떤 영역으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으로 네. 축산에 대한 전문 지식도 배우시고 네. 정육에 대한 전문 지식도 배우시고 하시는 이제 고기연구소 네. 그래서 채널도 운영하시는 네. 고든성기님을 만나봤습니다. 업계 자랑 한번 하실까요 그러면? 업계 자랑이요? 이 업계 이런 게 좋다.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직종이 이제 별로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중에 하나다.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 업체 한번 홍보하시죠 그러면. 우리 업체는 자랑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름만 하세요. 이름. 아침 목장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는데, 칡소 이거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없고요. 그리고 아까 아버지가 열심히 이렇게 사료를 먹여서 키웠다고 그러잖아요. 화시구 그것도 이렇게 하는데 예약만 받습니다. 예약해가지고 웬만하면 거의 다 팔려요. 온라인으로. 고기를 온라인으로. 예. 그리고 그 식당은 어때요? 식당에서는 이제 예약해가지고 싹 나간 거에서 남은 거. 식당은 이름은 뭐예요? 그것도 아침 목장 정육식당이에요. 아침 목장 정육식당. 그리고 뭐 여기까지 하시죠. 네. 홍보는 여기까지. 네, 아침 목장.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20만 가자.